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또 이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총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문제를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불거졌었는데 당시에 겨우 봉합했던 이것을 이번에는 총선용으로 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우리는 이 지소미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정부의 행위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만약에 안보 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기미가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보도 내용은 청와대가 외교부에 압박을 줘서 지소미아 폐기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가자 언론에서 외교부에 질문을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부정적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소미아는 본래 폐기되는 것을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이 청와대가 이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장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와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데 유독 이 한일 간 이 지소미아 문제만을 우리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정상적으로 교환하고 주고받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작전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기 위해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싶은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으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일 간의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미국이 오랫동안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일이 협조해서 작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달라고 많은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을 지금 청와대가 일거에 날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보를 도외시하는 것이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도 해군 이지스함이나 또는 공군의 레이더 등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즉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또 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서는 일본이 먼저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먼저 탐지를 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전자정보로 곧장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패트리엇이나 사드로 바로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러 발을 쏠 경우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으면 동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여러 발을 동시에 쏘면 일본이 먼저 탐지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우리 한국에 보내주고, 우리 한국군이 그걸 받으면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이죠. 남북 간 사이에는 워낙 이 종심이 짧아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을 한국에 보내주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탄도미사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사시가 되면은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 동해안, 남해안 항구에다가 기뢰를 부술합니다. 또 기뢰를 부술하기 위해서 동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해로 이동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잠 장비,
대잠 장비는 뭐 잠수함으로도 잡고 군함으로도 잡고 또 대잠 초계기로도 잡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P3C를 무려 100대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함정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함께 잡아줘야만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데 미국을 경유해서 정보를 받는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 간에 직접 북한 잠수함 대응 작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부스란 규례에 대해서도 일본이 때에 따라서는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 미군 기지가 대개 유엔사 후방 기지인데 한반도에 정원되는 유엔군이나 미군 등은 이 주일 미군 기지 즉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수적이죠. 이런 문제는 유사시에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 측에서도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달라라고 오랫동안 우리한테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어렵게 만든 군사정보협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정부가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거론하거나 청와대가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눈치라도 보이면 정말로 모두 다 나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주한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정말 실망한다 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유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이번에 또 지소미아 파기 이 분위기가 있자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신뢰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사이버 안보 문제입니다. 이 사이버 안보 문제는 중국과도 문제가 있고 북한도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 법무부에서 중국군 해커 4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군 해커를 기소한다는 건 참 이상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들리기도 한데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군 해커, 중국군 총참모부 소속 해커인데요. 이 4명이 미국의 회사에 침투해서 미국인 1억 5천만 명의 운전면허증, 생년월일 등등에 관한 개인 자료, 사생활 자료를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명은 미국인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법무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 4명을 기소를 한 것입니다. 미국 법정에다 기소를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 어디든 다니면 바로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해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있는데 이때에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을 해킹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투기 이런 거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빼갔습니다. 특히 F-35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대표적으로 정보가 틀린 회사가 록히드 마틴입니다. 이 F-35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는데 중국이 왜 이 F-35 전투기 정보를 가져갔는가 하면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게 스텔스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개발한 제20과 F-35 전투기를 비교하면 스텔스 기능이 한 100대 1쯤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스텔스 전투기를 제대로 만들어야 공중에서 만났을 때 미국 전투기에 요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훔쳐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산업 정보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산업 정보도 뺏겨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갖 설계도, 함정과 또는 선박과 중요한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전부 다 훔쳐가서 중국 걸로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군 해커가 미국의 많은 기술을 훔쳐간다고 공식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기술 외에도 암호화폐 해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사시가 되면은 중국도 한국을 이 사입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본받아서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엄청난 해킹 부대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6,000명 이상의 해커가 있다고 그러죠. 북한의 해커들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라든지 은행으로부터 사이버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7천만 달러를 훔쳐갔고 재작년에는 일본에 있는 암호화폐 무려 수천억 원어치를 훔쳐갔는데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또 동구권에 가서 돈 세탁을 해서 김정은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적 자료도 이미 다 훔쳐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국방부 내부망도 뚫려가지고 엄청난 비문 수십만 건이 흘러갔다고 생각되는데 국방부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북한에 해킹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작전 계획도 있고 방산업체 자료도 있고 온갖 자료가 그 인적 자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정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는 11월 달까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거죠. 완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고 달러는 당연히 고갈이 되고 김정은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물자, 예를 들면 기름이라든지 또 공장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무기의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북한 군과 당의 중요한 간부한테 주는 선물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 리더십이 아마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한의 장마당의 쌀값을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달러로 가지고 겨우겨우 무마했는데 이제 달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에 고갈이 되면 김정은은 장마당도 교란이 생기고 리더십도 떨어지고 이래서 김정은 체제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훔친 해킹한 정보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사이버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인력을 1,200명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여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사이버 사령부로서의 본연의 임무, 사이버 작전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은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사이버 교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올해는 더욱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